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참조의 종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조의 종류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상대 참조가 있고 절대 참조가 있고 혼합 참조가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상대 참조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지정되는 그런 방식을 보고 우리가 상대 참조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식을 쓰든 함수에다 셀 주소를 입력하든 입력할 때 그런 셀 주소가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나타나죠. 이런 형태를 보고 우리가 상대 참조라고 하고요. 얘는 수식을 입력한 그 셀의 위치가 변동이 되면 상대적으로 같이 변합니다. 해서 이 셀 주소를 쓴 것을 식을 내가 복사를 하거나 채우기를 했을 때 이 식도 같이 그 위치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같이 변한다는 겁니다. 절대 참조다라고 하게 되면 절대 참조는 지금처럼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문자가 됐든 숫자가 됐든 여기다가 전부 다 달러를 붙입니다. 달러를 붙이게 되면 얘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주소, 그걸 보고 우리가 절대 참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식을 입력한 그 셀의 위치에 관계없이 고정된 주소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쓰인 이런 주소를 내가 복사를 하거나 채우기를 해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혼합 참조다 그러면 이제 열이 됐든 행이 됐든 거기다가만 지금처럼 이렇게 달러를 붙여서 표시한 걸 보고 우리가 혼합 참조라고 해요. 해서 달러가 붙으면 움직이지 않는다 그랬죠. 그때 이제 A가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킨 거고요. 얘는 1행이 움직이지 않게 그렇게 고정시킨 겁니다. 자, 그럼 요거를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엑셀이 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채우기 엔트리라는 걸 하잖아요.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1이라고 써놓고 이거를 채우기를 쭈르륵 하게 되면 지금처럼 1, 2, 3, 4, 5, 6, 7, 8, 90 하고 이렇게 채우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값이라는 글자를 쓰고 얘를 채우게 하게 되면 지금처럼 값을 변경하고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1월이라고 이렇게 써놓고 이거를 채우게 하게 되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값들, 이런 값을 가지고도 우리가 채우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엑셀에서 식들이 이제 자동으로 계산이 되게 식을 하나 써놓고 우리가 채우기를 했을 때 채우기가 가능해요. 그게 왜 가능하냐? 요 참조 방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는이라고 쓰고 A1이라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A1이라고 이렇게 써놓게 되면 A1번 셀에는 지금 1이라는 값이 들어있으니까 지금처럼 1하고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근데 이때 이제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지 말고 우리 식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거 좀 보자고요. 우리가 셀에서 수식을 볼 때는 컨트롤하고 물결 표시 누른다 그랬죠? 컨트롤하고 물결을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셀의 너비가 커지면서 이렇게 식을 쓴 자리에는 식이 이렇게 표시가 돼요. 자, 그럼 이 열 너비 좀 작게 줄일게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줄여놓고 지금 여기에다가 A1이라고 이렇게 써놓고 내가 이거를 채우기 엔드를 이용해서 이제 밑으로 당길 거예요. 자, 밑으로 쭉쭉쭉쭉쭉쭉쭉 해서 이렇게 당겼습니다. 당기게 되면 지금처럼 A1번 셀이 A2번이 되고 3이 되고 4가 되고 5가 되고 6이 되고 7이 되고 해서 쭉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죠. 밑으로 당기게 되면 이제 숫자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렇게 돼요. 왜? 우리 행 번호 밑으로 당기게 되면 이 행 번호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 행 번호가 이제 움직이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거를 오른쪽으로 이제 쭉 당기게 되면 위에는 보니까 지금 E, F, G, H, I, J, K 하고 쭉 있죠. 해서 오른쪽으로 당겼을 때는 이 열 번호가 이제 늘어나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맨 처음에 지금 여기다 쓴 게 A1이라고 썼으니까 A 다음이 B니까 B로 늘어나고 그 다음이 C, 그 다음이 D, E, F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쭉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수식을 쓸 때 이런 형태로 쓰는 게 우리 상대 참조죠. 그 다음에 이제 절대 참조 한번 보자고요. 자, 여기다 는이라고 쓰고 A1이라고 써놓고 자, 지금처럼 A에도 1에도 전부 다 달러를 다 갖다 붙였습니다. 달러 표시를 이렇게 갖다 붙이게 되면 이 달러가 해주는 역할이 뭐예요? 이 주소가 움직이지 않게 변하지 않게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내가 이 상태에서 밑으로 쭉 잡아 당겼어요. 원래 밑으로 당기면 이제 행 번호가 늘어나야 되는데 행 번호가 늘어나지 않아요. 왜? 행 번호 앞에 달러가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변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표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원래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 당기게 되면 원래는 열 번호가 변해야죠. 맨 처음이 이제 A였으니까 B가 되고 C가 되고 D가 되고 E가 되고 해서 열 번호가 변해야 되는데 지금 얘도 열 번호 앞에 이제 달러가 붙어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절대 참조. 그 다음에 이제 혼합 참조 좀 보자고요. 는이라고 써놓고 A1이라고 이렇게 써놓고 지금 달러를 지금처럼 숫자에만 붙일게요. 숫자에만 이렇게 붙여놓고 밑으로 잡아 당기자고요. 밑으로 당겼을 때 이제 행 번호가 변해야 되는데 행 번호 앞에는 달러가 붙어있기 때문에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더라. 변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이제 오른쪽으로 잡아 당길 거예요. 오른쪽으로 당기게 되면 원래는 열 번호가 늘어나야 되는데 열 번호가 늘어난다 안 늘어난다? 늘어나더라. 왜? A라는 거 앞에는 달러가 있다 없다? 없다. 열 번호에는 우리가 달러를 붙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처럼 A, B, C, D 하고 쭉 늘어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는이라고 쓰고 A1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우리 열 번호에만 달러 한번 붙여보자고요. 열 번호에다가 이렇게 달러 붙여놓고 밑으로 잡아 당길게요. 밑으로 잡아 당기게 되면 원래 행 번호가 늘어나야죠. 지금 이 상태에서 행 번호가 늘어나야 안 늘어나? 당연히 늘어나겠죠. 왜? 숫자 1번 앞에는 달러가 없으니까. 없으니까 1, 2, 3, 4, 5, 6, 7, 8 하고 쭉 늘어났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잡아 당기면 어떻게 돼요? 열 번호가 늘어나요? 안 늘어나? 안 늘어나겠죠. 왜? 열 번호 앞에 달러가 있으니까. 요게 이제 우리 상대 참조, 절대 참조, 혼합 참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식을 쓰고 나서 우리가 채우기를 할 때 때에 따라서 지금처럼 행 번호를 고정시키거나 열 번호를 고정시키거나 아니면 행 번호, 열 번호 둘 다 고정시키거나 이런 식으로 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참조의 종류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함수 식을 쓸 때 이런 거를 써 먹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요 달러는 어떤 역할을 해준다? 움직이지 않게, 변하지 않게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예제 문제를 좀 같이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지금 C의 1번 셀에는 는이라고 되어 있고 A 1번 셀 더하기 B 1번 셀 하고 요 식이 입력이 돼 있대요. 그때 이제 동그라미 1번, 2번, 3번 그 위치로 이제 수식을 복사했을 때 각각 셀 주소가 어떻게 변하냐 이제 그거 이제 맞추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C의 1번 셀에다가 식을 이렇게 입력해 놨죠. 여기 보니까 A가 됐든 숫자 1이 됐든 B가 됐든 숫자 1이 됐든 여기에 달러 표시가 없어요. 없으면 이제 열번호, 행번호가 이제 변하겠죠. 지금처럼 이렇게 동그라미 1번으로 갈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밑으로 한 칸 내려오게 되면 행번호가 변하겠죠. 그럼 이 식에는 뭐라고 써져요? 는이라고 되어 있고 A의 2번 셀 더하기 B의 2번 셀하고 그렇게 이제 될 거예요. 밑으로 잡아 당겼으니까 얘랑 여기서 이제 숫자만 1이 증가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가보자고요. 지금처럼 얘는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잡아 당긴 거예요. 오른쪽이 됐든 왼쪽이 됐든 잡아 당기게 되면 어떻게 된다? 열 번호가 변하더라. 근데 열 번호에도 지금 A다 B다 여기에 달러 표시가 안 붙어 있으니까 변할 거예요. 한 칸 당겼으니까 요 앞에 써져 있던 A 1번이 이제 뭘로 변해요? B의 1번으로 변할 거고 더하기 그 다음에 B의 1번은 뭘로 변해요? C의 1번으로 변하겠죠. 그 상태에서 이제 밑으로 또 잡아 당기자고요. 밑으로 잡아 당기게 되면 지금 요 동그라미 2번에는 요 식이 써져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밑으로 잡아 당겼으니까 행 번호가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는 는 B의 2번 셀 더하기 C의 2번 셀하고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당겼을 때 뭐가 바뀌는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예제 문제 보니까 이제 혼합 참조 방식이 적용된 C의 1번 셀에 그 수식을 번호의 위치로 복사를 했을 때 각각 셀 주소는 이제 어떻게 되냐? 그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지금 C의 1번 셀에다가 지금 수식을 이렇게 입력을 해놨는데 여기 보니까 앞에 쓴 A 1번 셀이다 라고 써놓은 거는 열 번호에다가 지금 달러 붙여놨어요. 그리고 B의 1번 셀이다 라고 써놓은 거는 행 번호에다가 이제 달러를 붙여놨습니다. 그때 이제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이 있을 때 이 위치에 셀의 주소가 어떻게 되냐? 그거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1번으로 갈 때는 몇 칸을 잡아 당긴 거예요? 한 칸, 두 칸하고 두 칸을 잡아 당겼죠. 밑으로 당겼으니까 이제 행 번호가 변할 거예요. 행 번호가 이제 내가 두 칸을 이제 복사했다. 그랬으니까 요 동그라미 1번에는 숫자 2씩 증가시켜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요 동그라미 1번에는 는이라고 쓰고 달러 A다 라고 써질 거고요. 그리고 요 1번 앞에는 달러가 없으니까 밑으로 두 칸 내려갔으니까 이제 숫자 2가 증가하겠죠. 그럼 여기에는 이제 3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B라는 그 열번호 써주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니까 달러가 행 번호에 붙었어요. 그러면 행 번호가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더라. 몇 칸을 잡아 당기든 달러가 붙어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 그대로 달러 1하고 이렇게 써질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제 옆으로 한 칸 가자고요. 옆으로 한 칸 가게 되면 이제 동그라미 3번이 되는데 옆으로 한 칸 갔을 때는 이제 뭐가 변한다?
왼쪽 오른쪽은 열 번호가 바뀌더라. 지금 요 동그라미 1번에는 지금 요 식이 써져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한 칸 갔으니까 열 번호가 늘어날 거예요. 근데 지금 A3셀이다 라고 써져 있는 곳에 보게 되면 A라는 곳에 열 번호의 달러가 붙어 있기 때문에 얘는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더라. 해서 달러 A3 그대로 써질 거고요. 더하기 그 다음에 그 뒤에 B의 1번 셀이다 라고 써져 있는데 여기에는 B라는 이 열번호의 달러가 없어요. 없으니까 얘가 변할 겁니다. 변해서 얘가 B였다가 이제 C가 될 거예요. C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달러 1이요. 요게 이제 동그라미 3번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좀 보자고요. 동그라미 2번은 여기서 오른쪽으로 그냥 한 칸만 가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A1셀에는 달러가 열 번호에 붙어있기 때문에 얘는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더라. 해서 는이라고 쓰고 달러 A1 하고 그냥 그대로 올 거고 더하기 B의 1번 셀에 보니까 B의 1번 셀에는 우리 B라는 이 열 번호에 달러가 안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으니까 얘는 변하겠죠. 해서 B였다가 이제 한 칸 이동했으니까 C가 될 겁니다. 해서 C 달러 1 하고 이렇게 써질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2번, 3번 그 자리에 지금처럼 셀 주소가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달러가 붙어 있는 거는 변한다 안 변한다. 그거 정확하게 여러분들 파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현재 위치에 있는 시트에 있는 셀을 참조하는 거 말고요. 만약에 나는 시트 1에서 작업하고 있는데 시트 2번에 들어있는 그 특정 셀을 내가 참조할 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워크시트에 들어있는 그 셀에 이제 데이터를 참조할 경우요. 그때는 이제 어떤 시트에 어떤 셀인지 그 시트 이름과 셀 주소를 이제 표시를 해주는데 그때 이제 시트 이름하고 셀 주소 중간에 어떤 게 시트 이름이다, 어떤 게 셀 주소다 하고 구분을 해줘야죠. 그때 구분할 때 이제 느낌표로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해줍니다. 그때 이제 워크시트의 이름에 보게 되면 이제 한글이든 영어든 이런 거 말고 다른 문자가 있을 때는 우리 작은 따옴표로 이제 시트 이름을 묶어서 이제 표시를 해줘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문제를 보니까 시트 1번에 보면 이제 국내점 데이터가 있대요. 그리고 시트 2에는 국외점 데이터가 있대요. 이 두 개의 합계를 시트 3번에다가 계산하시오. 그리고 돼 있어요. 우리 요 데이터 좀 보자고요. 데이터 보니까 길벗에 국내점 1, 4분기 내역이 있습니다. A 지점에서는 지금 실적이 이만큼 나왔고 B 지점 거 나왔고 C 지점 거 나왔어요. 그때 이제 국내점의 합계는 이만큼이다. 그리고 계산이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시트 2번으로 이동해서 보니까 얘는 이제 국외점 거요. 국외점에 1, 4분기 우리 실적이 써져 있어요. 그래서 A 지점, B 지점, C 지점하고 이렇게 있고 국외점의 전체 합계는 이만큼이다. 그렇게 이제 계산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트 3번에 가서 보니까 여기에는 A 지점, B 지점, C 지점 하고 써져 있는데 아무런 데이터가 없어요. 여기다가 이제 시트 1번에 있던 국내점 그리고 시트 2번에 있던 국외점 거 그거의 이제 합계를 여기다 구해라. 그 얘기요. 자, 그러면 이제 계산 한번 해보자고요. 여기다가 이제 는이라고 먼저 표시를 해야죠. 식을 입력할 거니까 이렇게 써놓고 우리 여기다가는 어떤 거 더 할 거예요? 시트 1번에 들어있는 이 360 이거 더하기 그 다음에 시트 2번에 들어있는 420 이거 계산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엔터를 빵 쳐주면 됩니다. 그러면 알아서 두 개를 더해서 780 그리고 결과값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밑으로 쭉쭉쭉 채우게 해주면 되겠죠. 채우게 해도 되는데 여기서 그냥 다시 한번 더 입력해 볼게요. 는이라고 써주고 시트 1번 거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720 더하기 그 다음에 시트 2번에 350 엔터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계산되고요. C 지점 것도요. 는이라고 써주고 시트 1번에 580 더하기 시트 2번에 440 그리고 엔터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이제 계산돼서 별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요거 이제 수식이 어떻게 들어왔나 그 수식 좀 보자고요. 우리 엑셀에 들어있는 전체 수식을 보고자 할 때는 뭘 누른다? 컨트롤하고 물결 모양을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우리 셀에 데이터 결과값이 보이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수식을 볼 수 있죠. 여기 보니까 시트 1번 시트에 B의 2번 셀이랑 시트 2번에 들어있는 B의 2번 셀을 더해라 그거죠.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때 이제 시트 이름이 앞에 오고 뒤에는 이제 셀의 주소가 오는데 그때 이제 시트 이름과 셀의 주소를 서로 구분하기 위해서 중간에 뭘 찍어준다? 느낌표를 찍더라.
그래서 느낌표로 시트 이름하고 셀 주소를 우리 구분해 준다. 그거 이제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시트 이름에 영어가 됐든 한글이 됐든 그런 거 말고 다른 문자가 있을 때는 우리 시트 이름이 작은 따옴표로 묶인다 그랬어요. 자, 그거 한번 보자고요. 시트 2번의 이름을 제가 수정 좀 할게요. 시트 2라고만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제가 샵을 하나 갖다 붙일게요. 샵을 이렇게 붙이고 나서 식을 한번 보자고요. 식을 보게 되면 시트 1번은 그냥 시트 1이라고만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근데 지금 시트 2번 보세요. 시트 2번의 이름을 제가 뒤에다가 이제 샵을 갖다 붙이니까 어떻게 됐어요? 샵까지 전부 다 표시가 됐죠? 근데 그때 요 시트 이름이 뭘로 묶여 있어요? 맨 앞에 보니까 작은 따옴표, 맨 뒤에도 작은 따옴표, 이렇게 해서 시트 이름을 작은 따옴표로 묶어준다고요. 해서 요것만 이제 잘 기억하시면 돼요. 해서 시트 이름과 셀 주소는 뭘로 구분한다? 느낌표로 구분해준다. 만약에 그 워크시트의 이름에 한글이 됐든 영어 말고 다른 문자가 있을 경우, 다른 문자가 있다 그랬을 때는 그 해당 시트 이름을 뭘로 묶어서 표시한다? 작은 따옴표로 시트 이름을 묶어서 표시해 주더라. 요거 잘 기억하세요. 3차원 참조라는 거는 여러 시트에 들어있는 동일한 셀이나 셀 범위, 동일한 셀 범위에 대해서 참조하는 걸 보고 우리가 3차원 참조라고 합니다. 참조하는 시트가 연속적으로 나열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셀 주소가 모두 동일할 때 그때 이제 첫 번째 시트와 이제 마지막 시트 그 이름을 이제 콜론으로 연결을 시켜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셀 주소를 한 번만 지정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요 3차원 참조가 뭔지 우리 엑셀을 통해서 먼저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런 엑셀 데이터가 있습니다. 문제를 보니까 다음 시트 1, 2, 3에 데이터들이 들어있는데 그 데이터 합계를 시트 4에다가 계산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시트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고 4가 있고 해서 4개 시트가 있죠. 그 중에서 이제 1번 시트요. 1번 시트에는 1사분기, 길벗 1사분기에 1월달에 그 데이터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시트 2번에는 2월달에 데이터가 들어있고요. 3번 시트에는 이제 3월달에 그 데이터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4번에 가게 되면 지금처럼 합계가 구해져 있지 않아요. 우리 1월달 거, 2월달 거, 3월달 거 그 3개월치를 전부 다 합치면 이제 길벗 1사분기 합계가 되겠죠. 그 중에서 이제 요 첫 번째 칸에는 A 지점 합계를 구하는 거고 여기다가는 이제 B 지점 거,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C 지점의 합계를 이제 구할 겁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총 합계는 이제 자동으로 계산돼서 그렇게 이제 나타날 거예요. 자, 그때 이제 계산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첫 번째 A 지점이요. 여기서 이제 식 쓸 거니까 는이라고 쓰고요. 그리고 나서 시트 1번부터 시작해서 시트 3번까지 싹 다 범위 잡아주면 돼요. 지금처럼 우리가 여러 개 시트를 범위 잡을 때는 우리가 첫 번째 시트를 먼저 선택해주고 그리고 Shift 키를 누르고 마지막 시트를 선택해주면 되죠. 그렇게 하면 이제 시트 1번부터 시작해서 3번까지 전부 다 한꺼번에 범위가 잡힙니다. 그 상태에서 시트 1, 2, 3번에 A 지점의 합계를 먼저 구할 거예요. 그래서 A 지점이 전부 다 B의 2번 셀에 들어있으니까 요 B의 2번 셀하고 이렇게 찍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수식 입력줄 좀 보세요. 여기 보니까 시트 1번부터 시작해서 시트 3번에 어떤 셀? B의 2번 셀. 그러면 시트 1번에 B의 2셀, 시트 2에 B의 2번 셀, 시트 3에 B의 2번 셀 하고 그렇게 이제 찍히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제 시트, 여러 개 시트를 범위 잡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잡아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다 이제 합계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이제 지금 sum이라는 이제 함수를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가로 열어주고요. 이제 합계를 구하긴 구할 건데 어떻게 구하냐? 시트 1번부터 시작해서 시트 3번까지 B의 2번 셀의 합계를 구해주세요. 그렇게 쓸 거예요. 해서 시트 1번 찍어주고 Shift 키 누르고 시트 3번이요. 그러면 지금처럼 시트 1, 2, 3이 다 선택이 되죠. 그 상태에서 이제 B의 2번 셀 요것만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가로 닫고 엔터요.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처럼 360하고 이렇게 계산이 돼서 결과값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B 지점 것도 하겠다라고 했을 때 는이라고 써주고 sum이라고 먼저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시트 1번 찍어주고 Shift 시트 3번이요. 그리고 나서 B 지점은 이제 B의 3번 셀에 들어있는 이 값들이죠. 이 값들의 이제 합계를 구해라. 그렇게 이제 써주고 엔터요.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처럼 780하고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C 지점 것도 한번 구해보자고요. 는이라고 써주고 sum이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시트 1번 찍고 Shift 누르고 시트 3번이요. 그리고 나서 이제 C 지점에 데이터가 들어있는 B의 4번 셀 찍어주면 되죠.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엔터요. 이렇게 해주면 전부 다 이제 계산이 된 거예요.
자, 지금처럼 여기 식을 좀 보세요. 컨트롤하고 물결 누를게요. 컨트롤 물결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 결과값이 아닌 셀에 이제 수식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지금처럼 이제 공통적으로 시트 1번부터 시작해서 시트 3번에 어떤 셀? B의 2번, B의 3번, B의 4번 셀의 합계를 구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쓴 거예요. 요게 이제 우리 3차원 참조요. 그래서 이런 3차원 참조는 이제 썸이 됐든 에버리지가 됐든 에버리지 A가 됐든 카운트가 됐든 맥스가 됐든 민이 됐든 이런 함수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3차원 참조를 못할 때가 있어요. 언제 못하냐? 배열 수식이라는 걸 우리가 사용할 때는 이 3차원 참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거를 더 잘 기억하고 있어야죠. 우리 필기시험에서는. 그래서 배열 수식은 3차원 참조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 이거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다른 통합 문서에 들어있는 그 셀의 데이터를 이제 참조할 때 이제 통합 문서 이름 같은 거 있죠. 파일 이름은 전부 다 이제 대괄호로 그렇게 이제 묶어줍니다. 그때 이제 이런 문서 이름에 이제 경로 같은 것들을 우리가 나타낼 때는 작은 따옴표로 그렇게 묶어서 이제 나타내요. 자, 이 다른 통합 문서의 셀 참조가 뭔지 우리 엑셀을 통해서 먼저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엑셀이 있을 때 예제 문제를 보게 되면은 국내점이라는 엑셀 파일이 C 드라이브에 있대요. 그리고 C 드라이브에 보게 되면 국외점이라는 이 파일도 있고요. 그리고 전체라는 이 파일이 있는데 이 국내점하고 국외점 있죠? 이 파일, 이 두 개 파일을 이용해서 이 전체라는 이 파일에다가 각 지점별로 이제 합계를 계산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국내점이다, 국외점이다, 전체다. 이 세 개 파일을 먼저 열어야 되겠죠, 엑셀에서. 자, 일단은 파일을 이 세 개 먼저 열어서 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파일을 열 때 파일이라는 메뉴에 들어가서 열기 들어가고요. 그리고 찾아보기 들어가면 되겠죠. 찾아보기 이곳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지금 C 드라이브에 찾아가야죠. 그래서 우리 C 드라이브 찾아가자고요. C 드라이브에 찾아가게 되면 지금처럼 여기 국내점이다, 국외점이다, 전체돼서 이렇게 세 개 파일을 제가 미리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는. 자, 이 세 개 파일 좀 열자고요. 이 세 개 파일을 열 때 우리가 하나 열고 또 파일에 열기 들어가서 또 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파일을 한꺼번에 지금 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점부터 시작해서 전체까지 이 세 개 파일이니까 국내점 선택하고요. 첫 번째 거 선택하고 Shift 누르고 전체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 이 세 개 파일이 선택이 되죠. 그 상태에서 이제 열기 눌러주면 그 세 개 파일이 한꺼번에 다 열립니다. 자, 지금 이곳에 보게 되면 얘가 이제 국내점이라는 파일이고요. 얘가 국외점이라는 그 파일이요. 지금 국내점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A지점, B지점, C지점에서 실적 데이터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국외점도 지금 이곳에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라는 이 파일이 있는데 이 파일에 지금 여기다가 이제 얘네들이 이제 합계를 구하는 거죠. 자, 그럼 요거 계산하는 것 좀 보세요. 자, A 지점 거 먼저 계산할 겁니다. 는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요 셀 찍어주면 돼요. 요 셀 하나만 우리가 이렇게 찍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와요. 국내점이라는 요 엑셀 파일이 있는데 그 엑셀 파일 중에서 시트 1번에 B의 2번 셀에 있는 데이터, 그러면 지금 요 360을 얘기하는 거죠. 요 360에다가 더해라. 더하기 눌러주고요. 어떤 거 더해라? 국외점에 요 B의 2번 셀에 있는 요 데이터 더해라 라고 해서 얘 찍어주면 되겠죠. 얘만 이렇게 찍어주면 지가 알아서 이렇게 파일 이름도 붙고 그 다음에 시트 이름 붙고 셀 주소도 붙고 이렇게 붙어요. 요 상태에서 그냥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지금처럼 780하고 이렇게 계산돼요. 자, B지점 것도 보세요. 는이라고 쓰고 720 여기 써져 있는 거 찍어주고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서 국외점에서 이제 350 얘 찍어주고 엔터. 그 다음에 C 지점 것도 똑같이 는이라고 쓰고 580 찍어주고 더하기 440하고 이렇게 찍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다른 파일에 있는 것도 우리가 참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엔터요. 자, 지금 이곳에 쓰여져 있는 이 식을 봤을 때 자, 지금 식 보자고요. 자, 식을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맨 앞에 대가로로 묶어서 파일의 이름이 이렇게 들어가요. 대가로로 파일 이름이 이렇게 들어가고 그 뒤에 이제 시트 이름 나오고 시트 이름이 쭉쭉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느낌표가 붙고 그 뒤에 이제 우리 셀 주소가 이렇게 붙는 거예요. 자,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세 개 파일을 다 열어놓고 할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얘를 끄고 이제 우리가 열려있던 파일 있죠? 그걸 끄게 되면 지가 알아서 이렇게 바뀌어요. 자, 이거 어떻게 바뀌었나 좀 보세요.
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아까는 C 드라이브다, C 드라이브다. 이런 경로가 빠졌었어요. 빠지고 요 뒤에 것만 보였거든요. 요 뒤에 것만. 요 뒤에 것만 요렇게 나왔었는데 해당 파일을 끄게 되면 뭐가 붙더라? 앞에 경로. 어느 위치에 그 파일이 있는지 요렇게 이제 경로가 붙습니다. 경로가 붙을 때는 맨 앞에, 맨 뒤에 이제 뭐가 붙더라? 지금처럼 이렇게 작은 따옴표가 이렇게 붙더라. 작은 따옴표가 이렇게 붙어요. 이렇게 해서 파일이 켜져 있을 때랑 껐을 때랑 이렇게 경로가 보이냐 안 보이냐 그 차이요. 다른 통합 문서에 들어있는 그 셀에 데이터를 우리가 참조할 수 있더라. 참조를 하긴 하는데 그때 통합 문서의 이름은 파일의 이름은 뭘로 묶어준다? 대괄호로 묶어주더라. 그리고 경로가 표시될 때는 뭘로 묶어서 표시가 된다? 작은 따옴표로 이렇게 묶어서 표시가 되더라. 이거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런 문제 이제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이 내용 잘 기억하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